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한 공천 작업, 조혜진 의원까지 어느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김태호 의원까지. 아직까지는. 그런데 수도권은 이제 막 면접 보고 있잖아요. 핵심 지역인 한강 벨트라는 곳, 그리고 수도권에서 유리한 강남 지역 공천에서 지금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당의 승리, 수도권 탈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내가 공천받는 과정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. 심지어요, 저 세 분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 강남이 뭐가 쉬운 곳이에요. 어려운 곳이지. 이런 주장까지 강남 출마자 사이에서 일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국민일보 보시죠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서 한강벨트 탈환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3파전 중에 첫 번째. 지금 세 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. 이 세 후보 모두 근데 세 분 다 경쟁력이 다 나름 있으신데 굳이 여기에서 다 오시겠습니까? 좀 다른 데도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?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. 하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답니다.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변을 했습니다.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보지만 저는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성동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알겠습니다. 또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오늘 유세를 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자, 요즘은 모두 언론인의 관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후보 모두 지금 양보 없대요. 그러면은 이러면서도 지금 격전지가 됐어요. 아니 원래 성동을이 저런 지역이었나요?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성동을의 그 당협위원장이 지상욱 전 의원이었어요. 그런데 예. 지상욱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. 그렇죠. 거기가 빈자리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빈자리를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저는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자, 지금 중성동을 공천 면접을 보고 나온 사람한테 혹시 딴 데로 갈 생각이 있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딴 데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 기자들이 질문을 잘못한 거다? 그건 질문 잘못한 거고요. 예. 그러나 저 세 사람 다 중성동을 하고 연고가 없습니다. 서울이라는 데가 연고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 면접을 보고 나서 저 셋 중에 한 사람 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? 그럴 경우에 다른 두 사람한테 자 그러면 거기 말고 거기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하면 아마 다른 두 사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. 그게 공천이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후배 기자들이 질문을 잘못했다고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질문을 했냐면요.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단어를 썼어요. 재배치. 공천관리위원장이 재배치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재배치라는 거는 딴 데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. 예, 특히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한 지역구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굳이 이제 인재를 한 지역에 몰려서 경선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이겠느냐 이에 대한 고민이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먼저 중성동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영 전 장관과 이해운 전 의원, 하태경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고요. 또 양천갑 같은 경우에도 양천갑 여기도 또 지금 3파전이에요. 예, 맞습니다. 정미경 전 의원과 조수진 현역 의원 그리고 또 구자룡 비대위원 이렇게 3명이 맞붙을 걸로 경선에 맞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조정해서 다른 험지 내지는 좀 더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현역 의원이 없는 곳에 전략 공천으로 재배치할 가능성. 지난번에 영남이 한번 그런 물결이 있었잖아요.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같은 텃밭이어도 옮겨달라. 이래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옮겼었는데 그 전철을 수도권에서도 실행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공관위에서 좀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. 아니 근데 똑같은 질문을 공관위원장한테 하는 거는 저는 적당한 질문이라고 봐요. 그런데 후보한테 하면은 그 후보는 재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중성동을 해서 포기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보실까요? 이른바 한강벨트의 주요 지역 두 곳, 양천이
물론 한강 지나갑니다. 그 양천 그 한강 끝부분 강서구와 마주한 곳에서는 일부 지나가요.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 분 장관 출신 전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 세 분이 한 곳에 몰려 있고 이분도 전 의원, 현역 의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변호사까지 다 나름 경쟁력이 있는데 왜 굳이 한 곳에 몰리느냐라는 겁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그래도 여기는 상대가 있는 곳이고 상대가 만만치 않은 곳이니까 그렇다고 쳐요. 자, 그런가 하면 또 서로 나가겠다고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. 집안 싸움 벌이는 곳, 여기는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. 자, 여기도 나름 경쟁력 있는 분들이 굳이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서 충분히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이쪽으로 몰리느냐. 자,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?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서 내가 공천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난할 상황은 아니에요. 그렇죠?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. 그러나 그 공천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? 당이 나한테 그런 자리를 줄까? 이게 이제 고민거리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지금 저런 분들은 나는 거기에서 현역 의원을 지금 하고 있다. 내지는 나는 충분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당이 인정해 주느냐,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. 저는 뭐 저런 분들이 나는 어디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. 다만 당이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. 예.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면 공천이고 당선 가능한 곳은 영남하고 서울은 강남권입니다. 근데 이 강남권의 이 출마는 한 번은 당선이 되는데 두 번, 세 번 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당선이 어쨌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태영호 의원도 보면 한 번 되고 딴 데를 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태영호 의원 같은 분도 사실상 우리 한국 정치에서 보면 그냥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강남을 가서 당선되니까 꼽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이 현상 때문에 서로 몰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당이 독점하거나 어떤 부분에 경쟁이 없으면 나태해지거나 발전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도 그 점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그런가 하면 또 이분도 지금 많이 와서 뭔가 역할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. 어디요? 서울 벗어나서 수도권, 특히 뭐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. 수도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 제기되고 있죠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을 물론 콕 집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. 잘 들어보시면 애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. 자, 유승민 한때 한 일부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유승민 의원은 아니라고 합니다만. 그러니까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. 포용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. 여러 가지 강론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 강해지는 정당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 더하기 1, 2 더하기 2 이렇게 3 더하기 3, 6이 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 때문에 9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도 포함하겠다는.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.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.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. 자,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특히 이제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비판이냐 비난이냐 이게 레드선을 넘은 게 아니냐 선 넘는 행위다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요 비판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발전적인 비판할 수 있는데 좀 약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.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이건 쓴소리니까 약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. 유승민 전 의원을 포용해서 총선에서 쓰임새를 만들었을 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 도움이 될 것이다. 특히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자체를 보면
일단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나왔잖아요. 예. 죄송합니다. 예. 거기에서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좀 비판적인 논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뭐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. 여러 가지 당 내에서 어떤 배신감 프레임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부분 또 용산에서 어떤 불편함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좀 더 이상 같이 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